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지난 27일 2021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음해 예산을 짜고 향후 5년간 재정을 어떻게 편성할지 계획이 공개되는 회의입니다. 올해 회의는 당연히 코로나19로 급한 불을 끄느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내년 3월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적어도라는 단서를 슬쩍 갖다 붙이면서 내년에도 재정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때처럼 돈을 계속 풀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도 돈을 풀었지만 그 재정이 정말로 어려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 실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우선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논리를 들어 전 국민에게 사실상 똑같이 돈을 풀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게 차별 없이 똑같이 푼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폭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는 정반대의 발언입니다. 돈을 푼다고 해서 표가 반드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7 보궐선거로 드러났지만 재정이라도 풀지 않으면 다른 뚜렷한 방안도 없고 선거 결과가 불안하니까 또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인플레 심화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 서민들 삶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게 되든 그거는 뒤에 올 일이고 당장 급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양대 선거 표심 확보를 위해 재정 긴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대폭 재정을 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문재인이 접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너무나 상식적인 국내외 경고와 정반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내년 5월 9일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고통은 남아있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상식과 정반대의 국정 운영을 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문재인은 이날 자신의 지시를 정당화하기 위해 황당한 논리를 동원했습니다. 재정을 확장하면 경기가 좋아져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 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좋아져서 기업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소득주도 성장, 즉 소주성 논리의 재정판입니다. 제2의 소주성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이 일제히 문재인의 이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은 투입액 대비 GDP 증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 정부가 현금성 지원 1조 원을 쓰면 GDP는 불과 2천억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지출하든 국민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풀어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재인의 주장도 최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가 이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수 증가는 돈을 풀어 경기가 회복된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폭등에 따른 세금 증가와 증권 거래금 증가 그리고 법인세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문재인의 이 엉뚱하고 황당한 재정 확장 발언은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나라 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의 이날 발언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쯤 가면 각종 대규모 선심성 공약들, 퍼주기 공약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대선 결과는 3개월 뒤에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지방선거 결과는 그 뒤에 이어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 재정 풀기에 대해선 문재인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 이듬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지형은 지난 4.7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사뭇 다를 전망입니다.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지난 24일에서 25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8개 권역 가운데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대전, 충청, 세종과 광주, 전남, 전북뿐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으로 환산하면 17곳 가운데 7곳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패배하면 지방선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문재인과 현 정권에서 불법과 부패를 저지른 세력들은 법의 심판대에 본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겠기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나라 곳간을 마치 제 돈인 양 마음껏 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대선은 문 정권의 퍼주기 광란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나라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